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예전 같으면 추석 준비로 눈코 틀 새 없이 정신이 없을 텐데 시댁에서 큰일이 있고 나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댁에 방문만 하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제 속을 긁어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추석에는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갑자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전 큰일이 있고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더군요. 늘 느끼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뭐든지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 분이십니다. 시댁에 가면 일하러 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았어요. 앉으려고 하면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은 두고 저를 부려먹었어요. 아이도 바로 생겨서 제가 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 때문에 살짝 고민도 했지만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이를 좋아해서 바로 가지고 싶은 생각에 계획했기에 소중한 선물을 바로 안아볼 수 있었죠. 시어머니도 바로 손주를 덥석 안겨준 저한테 애절하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시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안중에 없었는데 예외인 며느리가 하나 있었죠.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애가 없어도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애는 나중에 생기면 그때 낳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시동생이 학창시절부터 총각 때까지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부모님 재산도 거의 다 깎아먹었어요. 엄청나게 사고를 쳐서 솔직히 감옥에도 잠깐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결혼하고 2년 후에 우연히 남편 쪽 친척분한테 듣게 되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서방님이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결혼하고도 서방님이 자꾸 사고를 쳤는데 동서랑 결혼하고 나서는 작은 서방님 일을 동서가 해결 못할까봐 안절부절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시어머니까지 동서를 본인 모시듯이 했으면 해서 화가 나는 거죠. 밥을 먹다가 물을 먹고 싶을 때도 동서가 옆에 있고 애들 밥 먹이는데 바쁜 저를 굳이 불러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자기 새끼들은 아예 시킬 생각도 없고요. 그날도 제가 참다가 쌓여있던 것이 터지면서 밥상이 날아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물 한 컵 가지고 시어머니랑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애 둘 밥 먹이고 저도 먹고 하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밥 먹느라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꾸 저만 시키니까 화가 났었어요. 남편이 저를 도와주지 못한 것도 시어머니가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시댁에 와서는 저를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당신이 힘들 때 아들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집 마누라 아까워서 절절매며 아끼는 모습은 꼴보기 싫다는 거였죠. 너무 착한 건지 이기적인 건지 갑자기 남편이 변하더니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바랐던 것인지 할 정도로 그런 말은 아주 잘 듣더군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한바탕 싸웠는데 남편 말은 집안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라고 하면서 둘러대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댁에 하루 다녀올 때는 그냥 저도 조용히 다녀오려고 그냥 넘겼는데 명절이나 가끔 3일씩 있어야 할 때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일당도 없는 도우미로 시댁에 출근을 한 것 같았어요. 제가 가정부도 아니고 애 재워놓고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울면 밥 먹이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보고 다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다 팽개치고 다들 자고 있길래 화병이 나서 그냥 다 두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시어머니 전화해서 난리였고 남편도 이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이혼하자고 하니까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그때가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그 일로 당일치기가 아닐 때는 눈치껏 도와주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걸 못 견디고 자꾸 태클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3일 있을 것을 하루로 줄어들고 자고 올 것을 당일치기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나름 저도 머리를 쓰고 살았어요. 예전 일을 쓰다 보니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꾸 다른 얘기로 빠지게 되네요. 다시 그때 밥 먹던 얘기를 하자면 그때 밥상을 엎은 게 제가 아니고 배운 거 없이 자란 못돼 처먹은 서방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자꾸 그러니까 저도 그날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 안 보이세요? 저도 애들 밥 먹이면서 밥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먼저 먹이고 나중에 먹던가 아니면 애들 먼저 아까 먹이던가 하지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뭐 하는 짓이냐니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먹으라니요. 다들 편하게 밥 먹는데 저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내 새끼 먹이면서 그러는 거니까 저도 힘들어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애비가 도와주면 덜 힘들 텐데 애비가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셔서 안 시키는데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지금껏 참고 살았는데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발끈하셨어요. 너 지금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저보고 이따가 따로 먹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 집의 가정부인가요? 밥 차려주고 남은 음식 먹게요? 옛날에 우리도 애 키울 땐 다들 그랬어. 제발 옛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남편은 이제 저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기에 서둘러 애들을 챙겨 방으로 데려다 놓더군요. 저는 홧김에 어머님께 동서가 그렇게 귀하고 어려우면 따로 불러서 보세요. 왜 저한테까지 동서를 챙기라고 하세요? 나이도 어리고 야리야리 하니까 네가 동생이다 생각하고 챙기면 안 되냐? 어머니, 눈이 안 보이세요? 장님이신 거냐고요? 누가 야리야리해요. 누가 봐도 동서가 저보다 튼튼해 보여요. 했더니 시어머니도 어거지로 말을 해서 그런지 더 이상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나 모르게 네 집에서는 네 맘대로 해라. 그래요. 그럼 앞으로 저는 못 오겠네요.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욕까지 하면서 선을 넘자 시동생도 저한테 형수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하더군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나고 제 남동생 같아서 차마 넘겨줬더니 이건 배는 게 없는지 싸가지 없이 말을 하더군요. 서방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요? 못한다면 어쩔 건데요? 했더니 그때 이 새끼가 갑자기 밥상을 확 뒤집어 엎은 겁니다. 저는 그때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왔고 남편이 웬만해서는 화내지 않고 말을 하는데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이라 자기 동생을 돌려차기로 해서 날려버렸어요. 저도 순간 놀랐지만 시동생들도 놀랐어요. 남동생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 아무 소리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던 형이 이렇게 나오자 많이 놀랐나 보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이끌어 방으로 가더니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주섬주섬 보이는 대로 얼른 짐을 챙기고 나오는데 남편이 그들을 바라보며 한 소리 하더군요. 앞으로 1년에 딱 4번만 보고 삽시다. 그동안 참고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우리 가고 나면 생각 좀 하세요. 시어머니는 욕하면서 뒤엎어진 밥상 치우고 있다가 남편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성질이라고는 안 내고 사고 한 번 안 치던 아들이어서 그런지 눈치를 보더군요. 자식이 크면 어렵다더니 시어머니도 그렇더군요. 남편의 한 방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사태 파악을 못한 건지 상황 파악을 못한 동서가 아주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빠 얼굴이 엉망이잖아요. 재수 씨도 결혼했으면 철 좀 드세요.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친정도 아니고 시댁에 놀러온 사람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재수 씨 이뻐서 도와주는 거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누가 시댁을 놀러 와요? 저도 할 거 해요.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으실까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수저랑 젓가락 놓는 거 한다나요? 남편이 듣고 있다가 어처구니가 없는지 동서를 한심하단 듯이 쳐다보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던가 말던가. 저는 앞으로 일이 있어서 만날 때 밥만 먹던가 말던가. 밖에서 보는 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동안 어리석었어요. 저 하나 보고 시집 온 건데 저라도 눈치 보지 않고 챙겼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했네요. 이제부터 내 사람은 내가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나와버렸죠. 얼떨결에 남편 손을 잡고 나왔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예전보다 더 저를 아끼고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걸음을 끊었죠. 그런데 시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전화가 오더군요. 그것도 저에게 말입니다. 이것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난리를 폈는데 이번에는 저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누이가 전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올케, 그냥 올케가 하면 안 돼?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집안에 이런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성질을 내더군요. 봉사 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은 저보고 동서를 애 다루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형님이 하세요. 형님도 지금 이혼하셔서 혼자 사시니까 어머님 집에 계시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실제는 지금 이혼하고 몇 년째 살고 있거든요. 남편의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헤어졌어요. 일찍 결혼해서 애들은 다 각자 살고 있어서 홀가분하고 혼자 살고 있어서 처음으로 신우하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못할 것 같으면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전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배는 게 없냐? 저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로 이혼 안 한다고 하니 그냥 시댁 안 보고 산다면 살려고요. 살짝 약 올렸더니 시누이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저녁에 저희 집에 왔어요. 혹시 몰라 남편한테 서둘러 퇴근하라고 했죠.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와줬고 신우는 남편 없는 사이 저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있는 걸 보고 움찔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전해준 말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누나에게 혹시라도 내가 집에 가서 빌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 그딴 일로 서로 물어뜯으면 어떡해. 더 이상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 하면서 손절을 했고 신우이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그냥 가더군요. 큰 신우도 전화 왔는데 그때 남편이 옆에서 전화를 받아서 화를 내면서 끊더군요. 유나도 여자고 며느리면서 왜 자꾸 이 사람만 참으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착하다고 가정부처럼 여기저기서 부려먹으려는 거야? 이젠 내가 가만 안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어머니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고 살 거야. 그나마 1년에 4번 보겠다고 한 것도 최대한 생각해서 말한 거야.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저를 위해 말해주는 것은 너무 좋았었는데 조금 불안했어요. 그걸 눈치채고 남편이 충격받았겠지. 이젠 내가 진짜 지켜줄 거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해서 가끔 가던 시댁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뚝 끊기자 시어머니는 발끈하셔서는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 저렇게 만든 게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것을 알고 시댁에 찾아가 발칵 뒤집어 엎고 왔어요. 그리고 그나마 매번 보자고 한 것도 몇 년째 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뜻밖의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여행을 가자고 해서 황당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이제 시어머니가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얘기인데요. 저보고 어이없게 구른 거 다 용서해 줄 테니 여행 경비며 준비를 다 하라는 겁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네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 어머니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 이제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행을 외국으로요? 저 안 보고 살아도 아쉬움 없어요. 사과를 하시던가 했어야 했는데 일을 더 크게 만드셨네요. 여행은 아끼는 동서랑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시누이들 데리고 가세요. 저를 또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지금 이러세요? 어렵게 전화하셨을 텐데 겨우 이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남편한테 이 모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형제를 다 불러놓고 이제는 완전히 인연 끊고 살자고 말하더군요. 저희는 살던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때마침 팔고 이사도 하고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은 시댁을 안 가서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애들과 많은 시간도 보내고 남편이 요즘에는 집에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영 안 보고 살 것 같아요.